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예전에 자주 마셨던 투다리나 쪼끼쪼끼, 요즘은 왜 안 보이나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한때 가맹점 수 2,000회를 넘기며 술집 프랜차이즈 1위에 올랐던 투다리, 그리고 동네마다 하나씩 꼭 있었던 쪼끼쪼끼. 당시에는 정말 잘 나가던 브랜드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춘 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꼬치와 주저엄의 상징이었던 투다리, 현재 근황은 어떤지, 감성 맥주의 아이콘이었던 쪼끼쪼끼가 어떻게 인기를 받다가 사라지게 되었던 이유 및 막장 스토리, 그리고 요즘 술문화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987년 인천 제물포역 근처 당시 40대였던 김진학 회장은 단 2.5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투다리라는 이름의 술집을 처음 열었습니다. 닭꼬치 하나, 염통구이, 오뎅탕, 우동. 메뉴는 단출했지만 깔끔한 실내 환경과 저렴한 가격 덕분에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외식업계. 하지만 이 작은 닭꼬치집은 곧 대한민국 최초의 꼬치구이 프랜차이즈 선술집으로 주목받게 되죠. 오픈일 년 만에 40여 개 매장이 생기며 빠르게 성장했고 이후 수백 개의 매장으로 확장됐는데요. 하지만 투다리는 단순히 매장 수만 늘린 게 아니었습니다. 1989년에는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인 그린을 설립하고 중앙 공급식 시스템을 도입해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까지 본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죠. 이런 전략 덕분에 1994년까지 전국 가맹점 수는 1,700개를 돌파하며 투다리는 단순한 술집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1995년 과도한 확장으로 400개가 넘는 점포가 폐업하며 큰 충격을 맞았죠.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또 한 번 연이은 충격이 닥칩니다. 그럼에도 투다리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내실 경영으로 방향을 전환하죠. 이후 중국 등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시그니처 메뉴인 김치우동과 레토르트 제품을 앞세워 군납, 마트 납품까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상승세, 전국 1,500개에서 2,000개 가맹점, 30여 개 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슈퍼바이저 밀착 관리 시스템까지 투다리는 시스템으로 무장한 장수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게 되죠. 2025년 마이프차의 가맹점 추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 투다리 가맹점은 약 1243개, 과거보다 숫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주점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매출이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 투다리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약 1억 6,884만 원, 월평균 매출은 약 1,407만 원 수준입니다. 가맹본부인 이원은 2022년 총매출 62억 7,948만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1억 8,786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매출 성장률입니다. 2021년 937만 원이던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이 2022년 1,407만 원으로 약 48.3% 성장률을 보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영업 정상화와 함께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여줬죠. 투다리는 마이프차에 있는 꼬치 업종으로 분류되며 현재 총 40개 브랜드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가맹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는 24개에 불과한데요. 전체 가맹점 수는 1,895개로 집계되며 이 중 투다리가 1,24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 65.6%에 달하는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현황에 따르면 투다리는 업종상 주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주점 업종으로 등록된 전체 브랜드 수는 519개에 이릅니다. 즉 투다리는 꼬치 전문점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적으로는 주점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보다 넓은 외식 창업 시장 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창업 비용을 살펴보면은 초기 가맹비 330만 원, 교육비 330만 원, 보증금 100만 원 등 여기에 인테리어 주방 설비 임대료와 추가 공사비를 추가하면 창업 비용으로는 약 1억부터 1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생계형 브랜드라는 투다리는 그럼 얼마가 남을까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손익표보다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니 2023년 월평균 매출액 1,483만 원을 기준으로 재료비 38% 등의 총비용을 뺀 순수익은 266만 원, 순수익률은 17.9%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본사는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 중인데요. 2022년부터 시작된 신형 점포 리뉴얼 프로젝트는 노후 매장을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바꾸고 카페형 감성 공간과 MZ세대 타깃 메뉴를 도입해 젊은 고객층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때 투다리 없는 동네는 없다는 말이 있었고 지금도 그 기억을 간직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오래됐다고 살아남은 건 아니죠. 끊임없는 전략으로 생계형 브랜드로 시작해서 많은 이들의 삶의 여정과 함께한 39년 동안 진화한 브랜드로 계속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다리가 오랜 세월 동안 생존과 성장을 반복하며 국내 주점 프랜차이즈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사이 1999년 12월 23일에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골목에서 쪼끼쪼끼라는 독특한 이름의 술집이 문을 열며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당시 40대였던 김석희 대표는 부산에서 제조업과 호프집 운영으로 성공을 거둔 뒤 패밀리 레스토랑형 새로운 형태의 주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서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시기는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창업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쪼끼쪼끼는 달랐습니다. 쪼끼쪼끼는 고객들의 건강과 취향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웰빙 생맥주를 개발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여성 고객을 겨냥해 개발한 헤이즐넛 향을 담은 커피 생맥주까지 선보이며 생맥주 라인업을 다양화했습니다. 쪼끼쪼끼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생맥주 본연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꾸준한 노력에 있는데요. 맥주 특유의 시원하고 청량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영하 20도로 꽁꽁 얼린 전용 맥주잔을 사용했으며 맥주가 지나가는 관 역시 하루 2번 냉각 세척기로 세척하고 냉동 처리하여 고객들은 언제나 생맥주 특유의 신선한 맛을 100% 그대로 즐길 수 있었죠. 2000년 가맹 사업을 시작한 뒤 불과 1년 만에 230개의 매장이 생기고 2004년엔 600여 개의 매장 및 매출액 약 2천억을 돌파하며 단숨에 전국구 생맥주 프랜차이즈로 올라서는데요. 아이소 품질 인증, 외식업계 인재 채용 시스템의 도입, 코스닥 상장, 심지어 중국 진출까지 쪼끼쪼끼로 생맥주 프랜차이즈 시장을 휩쓸던 태창 가족은 2007년 파로스 E&I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며 다시 태창 가족을 흡수 합병해 태창 파로스로 이름을 바꿔 재출발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 쪼끼쪼끼는 큰 인기를 끌며 급성장하였지만 쪼끼쪼끼, 블랙조끼, 쪼끼타임, 쪼끼쪼끼 등 이름부터 혼동을 줄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혼선을 빚게 된 것인데요. 이에 쪼끼쪼끼는 유사 상호 사용을 막기 위해 쪼끼쪼끼와 블랙조끼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승소하며 상호권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친 법적 대응은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했고 그 사이 맥주 시장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해 있었는데요.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와중에 또 하나의 악재가 찾아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합니다. 즉 쪼끼쪼끼 같은 호프집도 예외 없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건데요. 심지어 흡연석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조차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죠. 담배 연기 자욱한 술집 분위기를 즐기던 중장년층 단골들은 흡연 금지로 인해 점점 쪼끼쪼끼에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편하고 자유롭던 술자리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브랜드의 인기를 편승한 유사 상표들과의 소송전, 중국 진출 실패, 투자자 갈등,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표의 횡령 혐의까지 겹쳤죠. 2015년 상반기 분식회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며 주가는 급락했고 결국 같은 해 5월 코스닥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자 투자자들에게는 약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상하한가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로 거래되는데요. 정리매매 첫날 태창파로스의 주가는 417원에서 240원 종가 대비 63% 이상 폭락, 결국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 또는 헐값 매도를 겪으며 이 프랜차이즈의 몰락과 함께 시장에서 퇴장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가맹사업 시스템에서도 쪼끼쪼끼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말 2005년 이후 분식회계로 적발된 상장사는 총 241곳에 달했습니다. 이 중 무려 146곳, 약 60.6%가 상장 폐지라는 결과를 맞이했으며 그 가운데는 2015년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며 상장 폐지된 태창파로스도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당시 적발된 기업들 중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들의 상장 폐지율은 무려 75%에 달했고 상호저축은행 4곳은 모두 상장 폐지되며 폐지율 100%를 기록하는 등 업종에 따라 더욱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한때 전국을 휩쓸던 쪼끼쪼끼 가맹점 공급 가속화, 법정 공방 시기에 유사 브랜드 런칭, 그리고 내부 오너 리스크 관리 실패는 브랜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주점의 단체로 모이는 시대는 끝났고 대신 조용한 소규모 바, 전통주나 와인을 파는 바틀샵, 심지어 편의점 주류 코너가 새로운 술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요즘은 술집보다 오늘 마신 하이볼 레시피, 편의점 와인 리뷰, 전통주 소개 콘텐츠를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먼저 보고 선택하죠. 이제 사람들은 분위기 좋은 술집보다 술 자체에 담긴 이야기와 경험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다 같이 많이 빠르게 마시는 술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혼자 적게 취향껏 즐기는 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술 문화 속에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한 잔 건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